그녀의 집은 도시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교외에 있었다. 작은 정원이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 매일 아침 그녀는 정성스럽게 정원을 가꿨다. 붉은 장미 하얀 백합,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꽃들은 더욱 화사하게 피어났다. 꽃잎에 맺힌 아침 이슬을 바라보며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는 이면이 있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녀의 손은 꽃 대신 키보드를 찾았다. 낡고 긁힌 자국이 가득한 노트북. 그 투박한 외양과 달리 노트북 화면 속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고도로 발달된 AI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된 투자 플랫폼을 능숙하게 다루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했다. 그녀의 이름은 페르세포네 펄세포네. 지옥의 여신이자 봄의 씨앗을 품은 자.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와 능력을 알지 못했다. 수많은 억만장자들이 페르세포네의 예측에 따라 움직였고 그녀의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서연은 조용히 모니터를 응시했다. 거대한 기업 신화그룹의 주식 그래프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신화그룹은 최근 알 수 없는 이유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감은 이 상황이 단순한 경영난이 아니라는 것을 속삭였다. 그녀는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빛은 낮의 순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예리하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는 낮에는 어리숙한 소녀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냉철한 투자의 여왕으로 변신하는 이중생활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시내로 나섰다. 평소처럼 낡은 면 원피스를 입고 챙이 넓은 모자를 썼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 늘 이런 소박한 차림을 고집했다. 서연은 인파가 북적이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녀는 길게 핀 민들레를 보며 싱긋 웃었다. 그때 그녀의 곁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다. 신호는 이미 초록불로 바뀌었고 버스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도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서연의 시선은 남자의 하얀 지팡이와 흔들리는 눈빛에 꽂혔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본능이 요동쳤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행동은 낮의 어리숙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다. 서연은 남자의 팔을 낚아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쾅버스는 그들이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들이닥친 바람이 그들의 머리칼을 흐트러뜨렸다. 남자는 서연의 품에 안겨 겨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그를 횡단보도 옆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다. 남자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준 분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때 그녀의 품에서 낡은 노트북이 툭 떨어졌다. 남자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노트북을 찾았다. 그의 손끝이 노트북의 거친 표면을 스치자 그는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남자는 서연에게 노트북을 건네며 말했다. 소중한 물건인 것 같군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는 시력을 잃었지만 그의 감각은 살아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한 외모와는 어울리지 않는 낡고 전문적인 느낌의 노트북에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고 서연의 눈빛 잠시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번뜩였던 예리하고 지적인 빛을 그는 아주 희미하게 느꼈다. 서연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노트북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그에게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물건이에요. 그녀의 느린 말투와 순진한 표정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이름은 유준호, 신화그룹의 젊은 CEO였다. 유준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연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느릿한 말투와 달리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빠르고 정확한 행동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다니던 낡은 노트북. 준호는 그 노트북이 단순한 고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그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다. 그는 경쟁자들의 견제와 내부 반란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맹인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척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제국을 지키고 있었다. 준호는 서연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하지만 그녀의 신상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고 있었으며 특별한 직업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투명했고 그녀의 과거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준호는 그녀의 깨끗한 배경에 의심을 품었다.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고 해맑은 사람이 존재할까? 특히 그가 경험했던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며칠 후 준호는 서연에게 다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그녀를 만났다. 서연은 준호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준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서연은 준호의 제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신화그룹의 CEO입니다. 저는 제 경영권을 노리는 사람들에게서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수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준호의 제안은 서연에게 어떤 감정도 사랑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오직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거래였다. 서연은 준호의 제안에 망설였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를 거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의 오랜 숙적 강민혁, 이 준호의 회사를 노리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준호와 결혼한다면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서 강민혁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를 막을 수 있을 터였다. 게다가 준호의 어리숙한 아내로 위장한다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 것이었다. 서연은 준호의 제안이 자신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묘한 결혼 계약을 맺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거래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비밀을 모른 채 운명의 실타래에 얽히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서연은 유준호와의 결혼을 승낙한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조용했던 삶은 렉서스 호텔의 최고층 스위트룸으로 옮겨졌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 그리고 그녀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는 수많은 하인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낯설고 불편했다. 서연은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넓은 집 안을 헤매며 길을 잃었고 하인들에게 조심스럽게 길을 물었다. 하인들은 그녀의 어리숙한 모습에 얕잡아 보았고 그녀를 회장님의 불쌍한 신부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준호의 경쟁자이자 자신의 오랜 숙적인 강민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준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신화그룹의 경영 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의 눈빛은 밤의 페르세포네처럼 예리하고 냉철했다. 그녀는 준호의 회사가 최근 겪고 있는 경영난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녀의 분석 결과 준호의 회사는 내부 반란 세력과 외부 경쟁자들의 협공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민혁이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피해 자신의 낡은 노트북으로 강민혁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한편 유준호는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순진한 척하며 자신의 서재를 드나드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지만 그녀의 맹랑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조금 모자란 아가씨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순진함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해 내부 반란 세력을 색출하고 강민혁의 음모를 막으려 했다. 준호는 서연을 시험하기 위해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눈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호는 서연에게 회사의 경영 관련 자료들을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은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자료들을 읽어주었다. 그녀는 자료들을 읽으며 준호의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연은 밤마다 준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신화그룹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곧바로 준호의 눈에 띄었다. 그녀가 읽어준 보고서는 복잡한 금융 용어와 숫자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정확했다. 준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놀라운 집중력과 이해력을 읽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어리숙한 아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가 왜 자신과 결혼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준호는 서연을 감시하기 위해 그녀의 방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낮에는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평범한 아내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꺼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의 눈빛은 낮의 순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화면 속에 그래프와 숫자들을 분석하며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준호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어리숙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재 투자자였다. 준호는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후 그녀에게 더욱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해 자신의 회사를 구하고 강민혁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경영난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연 씨, 우리 회사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준호는 서연의 도움을 얻기 위해 그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준호의 말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역시 그를 이용해
강민혁을 무너뜨리려 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 없는 결혼을 넘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위험한 게임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면을 쓴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 서연은 준호의 위장된 동맹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준호에게 큰 힌트를 주었다. 그녀는 준호의 회사가 겪고 있는 경영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이용해 강민혁의 주식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그녀의 예측은 항상 정확했고 준호는 그녀의 예측을 통해 강민혁의 음모를 막아낼 수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천재적인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비밀을 지켜주었고 그녀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속이는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감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 강민혁은 준호의 회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준호의 회사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준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서연이 들어왔다. 민혁은 서연의 순진하고 어리숙한 모습에 그녀를 하찮게 여겼지만 그녀가 준호와 결혼한 이유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그는 서연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준호와 어떤 관계인지. 서연은 민혁의 미행을 눈치챘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혁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 노력했다. 그녀는 낮에는 여전히 어리숙한 아내의 모습을 유지했고 밤에는 냉철한 천재 투자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민혁의 음모를 막기 위해 준호와 함께 그리고 혼자서 고군분투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사랑 없는 결혼과 복수 그리고 위험한 비밀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준호는 한서연의 천재성을 확인한 후 그녀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을 거두고 그녀의 능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을 어리숙한 아내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서연의 방을 찾아가 자신의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서연은 여전히 순진한 가면을 쓴 채 낡은 노트북을 켜고 준호의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고 그녀의 예측은 항상 현실로 이루어졌다. 서연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주식 투자를 잘 몰라요. 하지만 제 직감은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회사는 지금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고 어눌했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준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의 직감을 믿습니다. 당신의 직감대로 우리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주십시오. 준호는 서연에게 자신의 회사를 공격하고 있는 강민혁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었다. 서연은 준호의 도움을 받아
강민혁의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투자 동향, 그의 과거 행적,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그녀는 강민혁의 음모를 막기 위해 준호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부부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 관계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의지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감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하지 않았지만 서로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위태로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서연은 준호의 회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능을 동원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강민혁의 투자 동향을 분석했다. 그녀의 분석은 항상 정확했고 그녀의 예측은 항상 현실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강민혁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준호에게 조언했다. 준호는 서연의 조언을 따라 강민혁의 음모를 막아냈다. 강민혁은 준호의 회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는 준호의 회사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준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서연이 들어왔다. 민혁은 서연의 순진하고 어리숙한 모습에 그녀를 하찮게 여겼지만 그녀가 준호와 결혼한 이유에 대해 의심을 품었다. 그는 서연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준호와 어떤 관계인지. 민혁은 서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그녀가 낮에는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평범한 아내의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가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의 눈빛은 낮의 순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화면 속에 그래프와 숫자들을 분석하며 냉철한 판단을 내렸다. 민혁은 서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어리숙한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재 투자자였다. 민혁은 서연의 재능을 보고 그녀에게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접촉하여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졌군요. 저와 함께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독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민혁의 제안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본 모습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혁 씨, 저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거절에 민혁은 분노했다. 그는 서연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녀를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민혁은 서연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서연이 페르세포네라는 천재 투자자라는 것을 세상에 알렸다. 그의 폭로의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서연의 순진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론은 서연의 기사를 쏟아냈다. 천재 투자자 어리숙한 아내로 위장하다. 유준호의 비밀 병기는 그의 아내였다. 유준호 아내의 능력을 이용해 회사 살리려 했다. 세상은 서연과 준호의 관계를 비난했다. 준호는 서연의 정체가 폭로된 후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 씨,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저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민혁의 폭로에 준호의 회사는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준호에게 등을 돌렸다. 준호는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혁은 서연과 준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이용했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준호에게서 떠나면 제가 준호의 회사를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민혁의 제안은 서연에게 유혹적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를 향한 사랑과 민혁을 향한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절망에 빠졌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민혁의 폭로로 신화그룹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준호에게 등을 돌렸다. 언론은 유준호 회장이 아내의 천재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비난했다. 준호는 자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에게 어떤 조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서연은 민혁의 폭로에 절망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를 세상에 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민혁은 서연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준호에게서 떠나면 제가 준호의 회사를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민혁의 제안은 서연에게 유혹적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를 향한 사랑과 민혁을 향한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절망에 빠졌다. 준호는 서연의 정체가 폭로된 후 그녀를 찾아갔다.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 씨, 당신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저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물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과 준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이용했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준호에게서 떠나면 제가 준호의 회사를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민혁의 제안은 서연에게 유혹적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를 향한 사랑과 민혁을 향한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절망에 빠졌다. 준호는 민혁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왜 저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까?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준호의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과 준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이용했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준호에게서 떠나면 제가 준호의 회사를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민혁의 제안은 서연에게 유혹적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를 향한 사랑과 민혁을 향한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절망에 빠졌다. 준호는 민혁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왜 저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숨겼습니까? 당신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준호의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민혁은 서연과 준호를 파멸시키기 위해 그들의 관계를 이용했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하여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준호에게서 떠나면 제가 준호의 회사를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민혁의 제안은 서연에게 유혹적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를 향한 사랑과 민혁을 향한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절망에 빠졌다. 서연은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저는 떠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민혁은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와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준호의 회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비열했다. 서연은 민혁의 비열한 웃음을 보며 그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속이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민혁의 계획을 따랐다. 그녀는 민혁의 지시에 따라 준호의 회사를 공격했다. 그녀의 공격은 정확하고 무자비했다. 준호의 회사는 서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준호는 서연의 공격에 절망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합니까? 당신은 저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서연은 준호의 분노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입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준호의 분노에 슬픔을 느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그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회사를 통해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민혁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모으고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고 그녀의 가족의 복수를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서연은 강민혁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척했다. 그녀는 민혁의 계획에 따라 유준호의 회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준호의 회사는 서연의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준호는 서연의 행동에 분노하고 그녀에게 절망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슬픔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행동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가 왜 자신을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민혁은 서연의 뛰어난 재능을 이용해 준호의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의 재능은 정말 대단하군요. 이제 마지막 공격만 남았습니다. 준호의 회사를 완전히 파산시킬 마지막 공격. 민혁의 목소리는 비열했지만 그 속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충성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진짜 속마음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민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와 함께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속이고 그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민혁의 마지막 공격 계획을 따르는 척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저는 당신의 계획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획에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회사를 이용해 준호의 회사를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서연의 제안에 민혁은 흥분했다. 그는 서연의 뛰어난 재능을 보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믿고 맡겼다. 하지만 그는 서연의 계획이 자신을 향한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이 계획을 성공시키려면 당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당신의 회사의 모든 자산을 이 계획에 투자해야 합니다. 당신은 저를 믿습니까? 서연의 물음에 민혁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민혁은 서연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서연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회사의 모든 자산을 투자했다. 그는 서연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 민혁은 서연의 계획대로 자신의 회사에 모든 자산을 투자했다. 그의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탔다. 민혁은 서연의 천재적인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졌군요. 이제 준호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비열한 웃음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민혁의 웃음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아직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획의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민혁은 궁금증을 금치 못했다. 마지막 단계라니 무슨 말이지? 서연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의 회사는 지금 거품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이 거품이 꺼지면 당신의 회사는 파산할 것입니다. 저는 이 거품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서연의 말에 민혁은 당황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민혁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혁 씨, 저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당신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희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말에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의 순진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서연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의 회사는 이제 파산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제가 당신에게 준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떤 강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세상에 폭로했다. 그녀의 폭로의 세상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그는 서연의 복수에 속수무책이었다. 서연의 방역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는 서연의 뛰어난 재능과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복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슬픔과 존경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준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속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연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준호를 속여야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준호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사랑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서연 씨, 괜찮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는 서연을 용서하고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민혁은 서연의 폭로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 사실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는 서연의 아버지의 복수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다. 서연은 민혁의 복수에 성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천재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사랑스러운 아내였다. 그녀는 이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서연의 방역으로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고 신화그룹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회사의 이미지와 주가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다. 준호는 서연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속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믿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속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준호의 믿음에 감동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을 속였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상처, 그리고 그녀의 진짜 마음까지. 준호는 서연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서연의 과거를 용서하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신화그룹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이용해 회사를 살려냈다. 그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고 새로운 투자 전략을 세웠다. 그녀의 전략은 항상 정확했고 회사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준호는 서연의 뛰어난 능력에 감탄하며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감추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했고 서로에게 진실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서연은 민혁의 복수에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과거를 딛고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민혁의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당신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호의 따뜻한 위로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품에 안겨 그녀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민혁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민혁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회사, 그의 명예, 그리고 그의 자유까지.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다. 민혁의 몰락으로 신화그룹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준호는 서연과 함께 회사를 재건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켰다. 그는 서연의 뛰어난 능력을 인정하고 그녀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서연은 이제 신화그룹의 새로운 CEO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회사를 더욱 성장시켰고 회사는 눈부시게 발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함께 그리고 그녀의 사랑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서연은 신화그룹의 CEO가 된 후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한서연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과원과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접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여러분처럼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서연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아이들은 서연을 존경하고 그녀를 사랑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까지 치유되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행복해졌다. 준호는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를 응원하고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준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한서연의 등에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남지 않았다. 유준호와 함께 걸어온 사랑과 신뢰의 시간들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어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의 아들 유은우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닮아밟고 건강하게 자랐다. 은우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들의 집을 항상 따뜻하게 채워주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천재 투자자나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호의 아내 그리고 은우의 엄마였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행복해졌다. 준호는 아들의 탄생으로 인해 더욱 든든한 가장이 되었다. 그는 아들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다. 그는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아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고 싶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은우의 아빠는 네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서연은 준호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준호와 은우라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는 준호와 은우라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한서연 재단을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왔다. 그들의 재단은 눈부시게 성장했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서연은 신화그룹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한서연 재단의 운영에 전념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한서연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고아원과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서연은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직접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상처를 치유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여러분처럼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서연의 진심 어린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아이들은 서연을 존경하고 그녀를 사랑했다. 서연은 아이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상처까지 치유되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행복해졌다. 준호는 서연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는 서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그녀를 응원하고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준호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호 씨, 저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당신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서연은 준호와 아들 은우와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앞에는 그들이 세운 재단 건물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삶보다도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우리 함께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우리 같은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게요. 서연은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은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우의 아빠와 엄마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너는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야.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 속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은우는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다. 준호와 서연 그리고 은우는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그들의 사랑과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치 봄날의 따뜻한 햇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서연의 삶은 마치 투명한 유리구슬 같았다. 맑고 깨끗하지만 아무도 그 속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늘 싱긋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는 참 해맑아서 좋아요.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사람 같아요. 그들은 그녀의 순수한 미소와 느릿느릿한 말투, 가끔 엉뚱한 행동들을 보며 그녀를 조금 모자란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라고 단정 지었다. 그리고 서연은 그 시선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가면을 더 견고하게 다듬어 쓰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세상의 복잡함과 부딪히지 않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